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요즘 송전선로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송전탑이 들어설 10곳 가운데 7곳은 이른바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는 건데요. 이런 곳에는 원래 송전탑을 설치할 수 없는데 한전은 내부 지침까지 바꿔가며 노선 변경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경북 울진 원전에서 삼척과 정선, 영월, 평창, 횡성과 홍천을 지나 경기 가평까지 가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 이 사업의 공식적인 목표는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송전선로를 위한 철탑 275개가 추가로 들어서고 이 때문에 삶의 터전을 내줘야 하는 강원도민은 최소한 우선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환경 훼손도 문제지만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산사태 위험을 떠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목격한 터라 주민들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이미 산사태 위험 지역엔 송전탑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부 기준까지 바꿨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500kV 사업이 강원도를 지나는데 산악지역 특성상 산사태 위험 지역을 배제하면 경과대역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산사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횡성과 홍천 26km를 지나는 송전선로 서부 2구간. 한국전력 자료에조차 철탑 부지의 77%가 경사도 30도 이상인 곳에 있다고 나왔습니다. 한전 내부 기준은 슬쩍 바꿔놨지만 산사태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해 경사도 25도 이상인 곳엔 송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현행 산지관리법은 아직 바꾸지 못했습니다. 횡성, 홍천의 송전탑 통과 지역에만 산사태 위험도 1등급, 즉 산사태 위험 지역도 7곳이나 포함된 상태. 현행 법체계에선 인허가가 날 수 없지만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국책 사업인 만큼 누구도 문제 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에너지 관련된 법에 해갖고 송전소비가 이거는 거의 못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거는 도로 중이나 이런 데 많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재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환경 영향평가 항목에 산사태 위험이 빠져 있습니다. 한전이 공개한 환경 영향평가 초안엔 생태 악영향과 대기, 환경, 토양 오염이 우려된다면서도 산사태 언급은 없습니다. 현재의 기후변화에 따라서 집중호우가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산림 지역의 능선 부근에 주로 아니면 정상 부근에 지금 세워지고 있는 철탑들은 산사태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한전 측은 산사태 위험 지역이지만 송전탑은 설치할 수밖에 없다며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됐어요. 다 정리가 돼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강원도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지중화나 일부 선로 변경 같은 대안이 있는데도 사업을 원안대로 강행하려 한다며 원주지방 환경청장을 형사 고발해서라도 환경 영향평가 단계에서 송전선로 건설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친일 재산 귀속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환수된 친일 재산 가운데 강원도에는 6,100제곱미터가 넘는 토지가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친일 귀속 재산 현황을 위탁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우리나라로 귀속된 강원도 친일 재산은 모두 31건에 6,189제곱미터로 집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철원이 2,835제곱미터로 가장 많았고 원주가 1,980제곱미터, 홍천 1,307제곱미터, 춘천은 60제곱미터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되찾은 날이죠. 어제는 광복절 78주년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날이지만 어떤 독립운동가들의 묘는 수풀이 우거지고 비석조차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춘천시 동면에 있는 한 야산.
우거진 숯불더미 사이로 한 묘지가 나옵니다. 묘비도 망주석도 없이 봉분만 덩그러니 솟아 있습니다. 네, 동물이 파놓아서 봉분 사이로 흙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곳은 1920년대 강원도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장총단 안희순 의병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장총단은 6년 동안 강원도에서 일본 경찰 주재소를 습격하는 항일운동을 했습니다. 경찰이 장총단을 체포했다는 내용이 언론사에 보도될 정도로 알려진 의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손도 나이가 많아 혼자 관리를 못합니다. 벌초할 때 8월 말일 이날 와서 이제 이거 다 보수하고 그럼 또 1년 지나면 또 그렇게 해요. 이제 뭐 내 나이도 이제 머리만큼 먹고 그랬으니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마을 입구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총단 의병의 묘지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안내판을 따라가자 길이 중간에서 끊깁니다. 우거진 풀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자 묘지터가 나옵니다. 묘지에 망주석과 비석은 있지만 찾아가는 길을 아는 건 후손뿐입니다. 동네 주민조차 잘 모릅니다. 찾는 건 못 보셨나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입구에다가 우리 저 형님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세워놨는데 관련법에는 정부가 국립묘지 밖에 있는 독립유공자의 묘지도 함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도 장총단 의병들의 묘지가 어디에 어떻게 안장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묘지를 단장하는 사업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거기 훼손돼서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긴급성을 좀 따지기 때문에 이게 신청한다고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재정상의 한계 때문에. 국립묘지 밖에 안장된 독립유공자는 전국에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올해 국가보훈부가 단장비를 지원한 국립묘지 밖 묘지는 18기뿐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10년 전 강원랜드의 태백시 오투 리조트 지원금과 관련해 얼마 전 태백시가 류태호 전임 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태백시는 류 전 시장이 소송 1심 선고 전에 항소 포기각서를 강원랜드 사회이사에게 전달한 정황이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전 강원랜드의 태백 오투 리조트 긴급 운영자금 지원 사건은 결국 태백시와 사회이사들의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4월 1심 재판부는 태백시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태백시는 1심 선고 내용을 토대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항소를 하지 않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2달여 전 류 전 시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는 1심 판결이 나기도 전에 류 전 시장이 실무진에게 항소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강원랜드 사회이사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증거를 기입으로 압수수색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정황이라고 제가 표시하는 거고, 그반 정황을 그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즉 1심 결과를 보고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류 전 시장 측과 1심 전에 각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다는 현 태백시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실무진으로 지목된 실과장은 1심 판결이 나기 전 시장 직인이 담긴 각서를 작성하는 건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다며 각서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류태호 전 시장과 해당 전 사회이사도 태백시가 정황만 가지고 고발했다는 사실이 황당하다고 반응했습니다. 전 시장이든 누구든 간에 공적으로 한 일을 태백시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누구 몇몇의 말만 고발했다는 거예요. 이 치졸한 정치적인 거에 소모를 할 행정력이 있는지 저는 사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3년 전의 태백시와 지금의 태백시에서 달라진 건 시장뿐입니다. 증거는 없지만 정황은 있다며 태백시가 태백시를 고발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상한 상황에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올바른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일본의 고향 납세가 성공한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는 민간업체의 참여에 있는데요. 기부자의 수요 파악과 답례품 발굴, 선정에서 홍보까지 이 민간 플랫폼의 역할이 컸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 중심부 시부야에 있는 한 회사. 수많은 회사가 들어차 있는 공유 오피스에 트러스트 뱅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일본 최초로 고향 납세 플랫폼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납세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8년부터 5년 동안 온라인 기부가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기는 했지만 고향 납세제를 소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불편한 시스템을 깬 것이 바로 후루사토 초이스라는 고향 납세 포털이었습니다. 다양한 지자체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인터넷으로 기부하도록 하면서 기부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全国にバラバラになっていた情報を一つに集約してでクレジットカード決済で寄付ができるっていう状況を作ったんですね。これで飛躍的に利便性が高まり多くの人たちが使うようになったと。 민간 플랫폼은 고향 납세 홍보대사 역할도 했습니다. 지자체들이 기부금을 모을 수 있도록 기부 사용처를 알리고 답례품 선정과 홍보에 나서면서 기부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国民の方々が普段全然知らないような自治体の名前とか、この自治体こんなことやってるんだとかっていうきっかけには多分なると思うんですよね。これって多分この制度がなかったら多分全くなかったと。 또 세액공제, 기부자 관리 등 행정 업무도 일괄 처리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취약한 부분을 대신 그리고 빠르게 처리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시정촌 대부분이 여러 개의 사이트에 중복 가입해 있습니다. ふるさと納税はですね、主にインターネットを通してですね、申し込みがございます。入り口であるそのポータルサイトをですね、徐々に増やしまして PR に努めてきました。現在では10のポータルサイトを通じてですね、申し込みを受けております。 그 사이 일본의 고향 납세 민간 플랫폼은 34개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후루사토 초이스를 비롯해 4개 포털이 기부금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답례품을 연결해주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부금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災害時にですね、寄付をしたいと支援したいという方々に対してそういったプラットフォームを提供しているというところは、特徴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지자체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로 기부를 늘리기 위한 참신한 기획과 홍보, 기부자 관리 등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민간 플랫폼이 없었다면 고향 납세 제도 자체가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플랫폼은 기부하면 포인트를 주고 페이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까지 도입하며 끊임없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기부자의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 진화하는 민간 플랫폼이 일본의 고향 납세 기부제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가 도내 18개 시군을 상대로 기회발전 특구 사전조사 설명회를 엽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지역의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와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을 묶어 지원하는 구역으로 현 정부가 지역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 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특구 대응 TF를 구성하고 설명회와 함께 사전 수요 조사를 2번 실시했습니다. 또 설명회를 통해 추진 동향과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강원도에 가장 적합한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한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19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내 말라리아 환자는 19명으로 지난해 전체 15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도 513명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말라리아 환자 420명을 넘었으며 경기도가 306명으로 가장 많고 울산과 세종은 환자가 없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영동 지역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 알림이에 따르면 강릉시 경포, 장현, 옥계 등 5개 저수지 저수율이 100%를 보였고 전체 11개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83.1%로 평년 대비 11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 신흥 저수지도 100% 저수율을 보였고 고성군 6개 저수지가 평균 92.3%, 삼척시 3개 저수지 98%, 양양군 2개 저수지 92.7% 등 높은 저수율을 보였습니다. 춘천시가 동면과 동산면, 동래면의 일부 마을버스 노선을 내일부터 조정합니다. 장항리와 진해리, 감정리를 지나는 동면 3마을버스 노선과 조양리, 군자리를 지나는 동산 5 노선을 신설합니다. 또 강원 중고교 학생 하교와 전인고 학생 등교, 직장인 출퇴근 시간에 배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동래 2 노선은 오전 시간대 중앙시장 배차를 2회 신설하고 풍물시장과 기차역 이용 편의를 위해 동래 3 노선은 오전과 오후 2번씩 남춘천역 방향으로 운행합니다. 폭염에 평창 광천 선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여름 관광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장한 광천 선굴에는 지금까지 모두 2만 5천여 명이 다녀갔는데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열흘 동안은 9,040명이 방문했습니다. 850m 길이의 석회동굴인 광천선굴은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온화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유석과 석순, 석주 등 동굴 생성물이 잘 발달해 있고 박쥐 등 동굴에 서식하는 생물들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내 기업들이 내일부터 홍콩에서 열리는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수출 판로 개척에 나섭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강원도 식품기업 7곳이 참가해 핫도그와 냉동피자, 젓갈과 과일, 마죽 등 도내 우수식품을 전시해 현장 판매하고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도 진행합니다. 특히 강원대학교 청년무역인재 양성사업단 소속 대학생 30명이 참가해 바이어 상담과 통역, 상품 구매 홍보 등 현지 마케팅을 벌입니다. 강원도는 홍콩은 자유무역지역으로 기업들이 무관세로 진출할 수 있다며 도내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원 리조트 여자 오픈 골프 대회가 내일부터 나흘 동안 하이원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12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LPGA 스타 유소연과 지은이, 다니엘 강이 출전하며 KLPGA 상위권 선수들도 참가해 우승 상금 1억 4,400만 원 등 총 상금 8억 원을 놓고 경쟁을 벌입니다. 올해로 12회째인 강원랜드 KLPGA 대회는 초대 챔피언 서희경을 비롯해 유소연과 장하나, 이미정 등 정상급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하며 국내 대표 골프 대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춘천 이전이 사실상 오는 18일에 결정됩니다. 춘천시와 세계 태권도 연맹은 오는 18일 서면 갤러리 툰에서 임시 집행위원회를 열고 세계 태권도 연맹 춘천 이전 안건과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 등 세계 태권도 대회 3년 연속 개최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튿날인 19일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 개막식에서 양측이 협약서에 공식 서명하면 태권도 연맹 본부 춘천 이전이 확정되게 됩니다. 주민 조례가 청구되면 청구 임명부 열람과 이의 절차가 끝나고 석 달 안에 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 확인 절차를 끝마친 뒤에 최대 3개월 안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주민조례 발의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의 서명 확인 절차와 수리 결정이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민조례 청구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대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평창군이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도입한 경무 기피 업무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위해 적용 업무 선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각 부서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고 이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해 실제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무 기피 업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작년부터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위해 경무, 기피 부서에 대한 상여금과 근무 성적 평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올해부터는 부서가 아닌 업무로 변경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강원도가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민관, 군경, 소방 간 정보 공유와 협조 등 방위 태세를 점검합니다. 이 자리에는 육군 2군단과 3군단, 5군단과 해군 1함대, 공군 전투비행단을 비롯해 언론과 경찰, 소방 등 모두 22명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합니다. 회의를 통해 올해 을지 연습 계획과 북한 정세와 관련된 보고를 하고 통합방위 사태를 의결해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